임금 및 단체 인력들이랑 3차 조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모습도 조사 간사간 합의대로 이런 소견 생략을 하고 현안사항으로 들어가서 확인할 게 있어서 지난해에 운명을 따르지 않습니까? 박진남 사업에 대한 이부 부족 교체에 대해서 해당 토론이 있고, 그 다음에 상무장께서 노동조합의 주요 안건이 사회 공공성 강화 요구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고, 마지막으로 대표위원님 마무리 인사 한마디 마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회의를 시작하기 앞서서 위원이신 분은 위원님한테는 2번 연속이 돼버렸는데 문정본부장님께서 오늘도 사고와 관련해서 16시에 다시 소방본부에서 개최하는 안전회의가 잡혔어. 그게 참석한다고 불참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성명 시작하시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가족 특별채용 협의를 말씀드리고 나서 저희가 사전에 좀 말씀을 했지만 긴급한 현안이 있어서 두 가지만 마치기 위해 짧게 말씀드리고 저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유가족 특별채용 협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박진환 저희 수사원수도 등에 돌아가셨는데 저희가 그렇게 재직 중에 어떤 업무상 돌아가시게 되면 저희 한신인덱서 제27조 2항에 보시면 공사는 신규 채용 시 업무상 제로 불가피하게 퇴직한 자의 배우자 혹은 직계 자격 중 공사의 직원 임용 자격을 포기한 자 1인에 대하여 본인 희망 시 타의 우선하에 일반 직원을 인용한다라고 현재 단협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지금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채용을 지금 하고 있고, 그 대신 어떤 지침이나 어떤 지침들에 의해서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좀 하시는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어렵거든요. 이렇게 수준이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단협이 유지가 되고 있고, 전혀 있어 왔는데 전혀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단지 외부의 어떤 영향 때문에 한다. 저희 노동조합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거는 마무리 짓고 되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왔습니다. 네, 답변. 네, 제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작년 중학교 못해서 박근혜 사고가 유명한 달렸던 소리고요. 배우자 우리 일이 있는데 차가 앞치로 가담했습니다. 다행이라고 보십니다. 다행도 하늘을 조합해서 많이 기쁨을 쓰신 거 아니었어요. 이해돼가지고 부족하지만 월 180만 정도 부족 보시는 것 같아요. 20조 공사나 요거 주면 260만 원 받게 돼요. 물론 또 생각을 바꾸고 이런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 하루에 살아가는데 조금 도피되지 않는 10만 다운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보호자 특별채용이 단협 중앙이기 때문에 시작하지는 않는데 2010년도까지 이렇게 검토가 됐을 지점입니다. 최근 들어서 정부에서 어떤 경우에는 지원 특별채용은 금지하라 하는 지침으로 내려가지고 지난 6월 감사에서는 정부 지침에서 지원 특별채용은 어떠한 경우도 금지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발치구 같은 거는 이런 내용을 확인서를 받아주는 사람. 그러면서 이제 특별채용 자체를 좀 지방공부를 하지 말아야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최근에 이제 선언위가 특별채용을 비슷하게 했습니다. 특별채용이란 공제등식 채용 방법은 이제
고용노동부의 고용지원센터부터 취업 인의 보배수를 주최하거나 그래서 위원들 통해서 상임 같은 경우는 대신 의자를 구하는데 그것도 안 맞다. 왜 고용노동부의 보배수로 활용했느냐. 그 다음에 이제 면접 두고 살아보면서 외국인을 자화수사하고 지방공개팀에서 업무를 했는데 외국인을 한국적으로 참여하시냐 이런 식으로 카미스를 받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안타깝지만 박지한 사업이 배우자가 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물론 정부부터 공개평가하고 당사자 물책 이런 정도 있게 쓴다만 그 큰 문제는 이로 인해서 정부 시에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서 뭐 보통 이제 시 같은 데는 감사를 하면 그 결과를 공개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같은 데서는 이렇게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하나 가지고 전체는 아닌데 공사 도지부 시 지방 정부의 지금 대표하는 그런 예외할 수 있는 그런 소재가 충분히 되는데 참 그랬다. 부럽다. 참 미안하고 그런 참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제 입장입니다. 아, 그럼 채용을 못한다는 거 이게 그렇죠. 참 어렵습니다. 그럼 보험금을 왜 지급했어요? 보험금. 공단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이 있다요. 있잖아요. 아까 이거는 결정 문제인데. 이거. 결정 문제세요. 취향하고. 다른 연장선상이 있잖아요. 근데 정부에서 이제 본인 시각은 언론에서 보도돼가지고 세습 고용 이런 부분 이제 중점적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니까. 그러면 아까도 사무장님이 이야기했었는데 27조에 채용도 안 맞습니다. 돼 있어요. 되어 있는데 나는 위반 아닙니까? 맞습니다. 불만은 우리 고발해도 상관없다. 그럼 불가해요 제가. 아 그러고 불만은 이 채용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판을 바로 봐야 되겠죠. 참 안타깝습니다. 아니, 지금 이 자리는 올해 2014년 노사간의 단체 교섭을 하는 자리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단체 교섭을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만들어서 단체 협약의 내용을 정부 지침을 하면서 이렇게 그것이 인정하면서도 의식했다는 걸 알면서도 이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시면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다쪽에서 그런 문구 만들어 본 적 아닙니까? 정부 지침 한번 때리면은 욕기 간다고 해서 못 하겠다, 누구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신다면은 노동자에서 그걸 어떻게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딱 이렇게 딱 일단 잘라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실제 그렇다 하더라도 도서관의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면은 좀 유가족들을 좀 이렇게 단협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좀 해줄 수 있게끔 그렇게 조금 더 이렇게 방향을 잡아가시지 무조건 안 된다. 뭐 그런 결과를 살 수 없이 지침을 줄 수는 없다. 이런 나오시면 다져서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잠깐만. 아니 다음에 그걸 위반을 하면서 못 해주겠다. 고소고발해라. 그런 뜻은 아니고. 고소고발하라고요. 그러면 불 받겠다며요. 누가 불 받아요 그러면? 제가 뭐 우리 공사에서 받겠죠. 만약에 이제 기획위원님 이제 그렇게 꼭 받는 걸 말씀하시니까. 다 민주가 아니고. 변호사 위원님이 벌을 받는 게 아니라 공사의 대표님이 받는 거지 지금 아마 대표님 오신 기획부부장님이 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르지만 하여튼 그런 어려운 입장이다.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이 문제는 말이 틀리고 틀린데 백지원식으로 해서 가면 있는 거 안다. 그럼 이 문제는 못 한다. 그럼 불 받겠다. 이 말이 언제 없었어 조사에서. 제가 좀 표현이 그래 됐는데 이 단입이라는 게 좀 물론 되겠지만은 이 상황에 따라서 다시 협의해서 그러니까 공사청에서 오늘 회의하려 내놨잖아요. 그럼 지금 어디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어요. 만약에 이거 다음에 폐지되고 하는 거야 우리도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27조에 채용의 내용이 실려 있잖아요. 맞아요. 맞는데 지금까지 이제 채용할 수 없다는 불합리한 사항을 좀 설명하고 그래서 우리 김영환 차장께서 하시는 말씀 자체가 너무 어렵지. 실제 단협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하고
현실하고 여기서 지금 고충을 토로하는 그 차원에 이것도 좀 분명을 좀 이해를 좀 해주셔야지. 제가 표현이 좀 직선적이라서 그런 비슷하 하더라고. 한 집안의 문제입니다. 한 집안의 문제고, 아까 돈 이야기 한 달에 280만 원 연금이 나오고, 우리 그건 몰라요. 예? 왜 그걸 갖다 여기서 이야기하냐고. 얘기할 수가 있죠. 서로 토론하는데. 그럼 280만 원이 받으니까 세금 안 해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아쉽지만은 조금 버텨주면 좀 안심이다 이런 생각, 조금 낫다 그럼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지. 그거하고 어떻게 만약에 지침대라면 이다 땅이 미만이에요. 안 해도 돼요. 아까 이런 것처럼 하려면 말하니까 정부 지침이니까 다 할 필요 없다. 그런 상황에서 있을 경우에는 제재가 불가피하고 여론 좀 다음은 이게 안 됐지요. 안 됐죠. 살아있지요. 살아있습니다. 그럼 안 지키고 돌린 이유가 뭡니까? 그건 좀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어려운 상황을 말씀드렸죠. 언제 뭐 공사가 안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 요번에 또 외부적인 여건이 이 부분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으니까 어렵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일단은 외국 여건이 굉장히 어려운데 혹시 정부 지침이 2015년 말까지 개선하고 되지 않나요? 네. 우리는 특별체험 2015년 말까지 보셔도 되는 걸로 제가 정부 지침을 본 거예요. 중증 보호기관 대상은 아니라서 내가 볼 때는 이걸 아주 정부 지침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제 요번 기능이고 경기에 관련한 경력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요번에 인식한다고 생각합니다. 일하다가 다친 분 중에 한 명 채용하는 거. 그러면 사측에서도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는가를 충분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식으로 그런 내용을 제가 따라서만 이게 노사협상 자리에서 우리 국무처장님 단도입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 기술지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되는데, 맞습니다. 이 문제는 원래 단위 끝날 때까지 계속 우리 노조 집행부하고 협의를 거칠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자리가 이제 좀 토론한 자리에서 아마 이런 상황 설명을 하신 거예요. 비단 원래는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28년 동안 노조 활동하면서 쟁취한 휴가, 휴직, 그 다음에 위로금 이런 것이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또 부산시로부터 저는 이 바꾸는 것을 적정화하는데 지금 정부는 방남 경영의 정상화예요. 비정상을 정상화한다고 고용을 써요. 나는 그래 여기까지 그래 성명이 없고 적정화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관계는 앞으로 계속 협의를 거칠 것입니다. 그래서 거치고 또 새로운 사장님 오시면 그때도 한 말씀 드리고 그래서 충분히 단일 끝날 때까지 의논해가지고 하시면 좋겠고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정부나 부산시로부터 우리 원수 수익 가지고 우리 인건비 되고 우리가 살림살 다 되는 것 같으면 자립화 되는 것 같으면 굳이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고 우리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거의 3분의 1이 정부 지원 없이는 부산시 지원 없이는 우리가 차례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오늘 그 노조 집행부에서 말씀하셨고 우리 또 총무처장님께서 또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앞 계속 단입을 하면서 이론해 갑시다. 그런데 이는 이것뿐 아니고 그저께 정부적 화요일에 말씀드린 또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심탄회하게 또 그렇게 이론해 갈 테니까 오늘 요즘해서 일단은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에 중앙노사위 때도 사측이 하향 힘든 조치 상황 이런 거 내려놨잖아요. 예? 합의를 했잖아요.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체험 불가한 내용은 하면 당연히 그럼 이는 뭐 상품은 맞습니다. 채용 말씀하신 것처럼 채용은 합의가 아니고
네, 이미 단협에 그냥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 저희가 합의한 거는 그 비료급에 대한 금액은 합의하게 되기 때문에 노사가 중앙노사에게 노사가 그렇게 하는데 제가 다시 얘기하는데 제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저희가 예년과 비교해 보면 이미 1분기 중앙노사 해수기에 체육까지 마무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정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많이 양보를 하고 많이 이뤄왔던 겁니다. 그리고 단체 교습을 통해서 좀 더 책임 있는 자리에서 이게 되지 않을까 저희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공사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변수가 생겼죠. 사는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겼긴 하지만 뭐 협의를 게 저희는 뭐 협의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가능한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내부적 요인이 아니라 내부적 요인이라면 결국 그 내부적 요인을 변경 삼아서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까 사실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지금까지 과연 그래서 저희가 뭐 이러고 협의를 한다고 하지만 과연 누가 어떻게 협의를 할 것이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내부적 요인이 변하지 않으면 그 유도를 해결할 수 있는가 또 단위를 지킬 수 있는가 하는 저희는 전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사항은 일단 신임 사장님 보시면 또 어조집행부하고 중간 대화를 해가지고 정정안이 무엇인지 그래 협의를 해왔잖아요. 협의를 하고 오늘 답변이 아예 모르겠다. 당연히 이거 안 해도 저걸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예 모르겠다고 완전히 그랬잖아요. 처벌받겠다는 것은 내가 보면 우리 총무처장이 급하게 나온 말이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처벌받아 좋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그 이야기 처벌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했잖아요. 자, 우리 기술지부장이 그 처벌 안 받는 범위 내에서 앞으로 해결하도록 합니다. 이 1년 다 돼갑니다. 알고 있어요. 네. 네, 알고 있는데 그만큼 지난번에 신경 안 쓴다는 거 아닙니까? 지난해 그때 당시로는 오늘 온 같으면 또 이 사항이 급하게 어떻게 이루어졌을 텐데 지금 중간에 세월호 사건 이후에 많은 것이 지금 이 국가 개념 이런 뭐 계속 내려와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면밀하고 계속 협의를 해가지고 아주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그래. 언제까지 그 사장 바뀌면 그런다 말입니까? 단일이 끝날 것 같아요. 다른 그러면 지금 다른 있는데도 안 해준다는데. 지부장님 이러십니다. 이거 뭐 단체를 관리하는 부서가 우리 노사협력처인데 협약이라는 건 지키려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교섭을 세 차례째 하고 있는데 노처 입장에서 보면 안 지킬 것 같으면 교섭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문서가 된 것도 안 지킨다면 그래서 당연히 저희들은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의무가 있고 또 조합은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근데 문제는 저희는 이제 딜레마 상황인데 딱 같이 되죠. 조합으로부터는 단체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반면에 또 시나 우리 안행부라든지 중앙부처로부터는 또 그 지침이라든지 각종 지시를 또 우리가 따라야 될 의무가 또 있거든요. 그 중간에 저희는 이제 기회가 있는데 이제 그런 뭐 상황이지만은 이제 이것이 미래에 달성할 것들을 어찌할 것이냐는 우리가 새로 논의를 하시면 되고 우선 지금 달성해가 있는 상황은 뭐 단체 정신에 부합되도록 저희들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뭐 본부장님 말씀도 지금은 우리가 비상경영 체제고 있으니까 물론 뭐 이때까지 합의해서 결론을 내야 될 시점 맞습니다. 1년이나 지났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부채를 지고 있는 것처럼 저희들이 숙제거든요. 공사에.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은 좀 더 할 테니까 오늘은 요 정도로 논의를 하시고 잠시 뭐 경비한 양해를 하신다면 전혀는 좀 하지. 한 15분이나. 뭐 시작하자마자 저희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쨌든 저희가 받아들이기에는 동생 말씀에 성격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불쾌한 날이기도 하고 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뤄왔는데 이 실패를 시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도 좀 논의해보고 잠시 쉬고 쉬었다가 마무리해서 정리하고 가면 그런 것 같아요.